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과대학 증원 논란, 정부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당장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도 했습니다. 지역의 의대 중심으로 선발 인원을 늘릴 예정인데요. 먼저 유서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고3이 되는 수험생들부터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납니다.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있던 의대 정원이 파격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2006년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내년에 입학하는 의대 신입생은 최소 6년 뒤인 2031년 의사 면허를 얻는데 증원된 2,000명씩 해마다 쌓이면 2035년엔 의사 10,000명이 추가로 확보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당초 의학 분업 당시 줄어든 정원 350명 정도만 늘리는 방안도 고려됐지만 결국 당장 다음 입시부터 정원의 65%가 늘어나 5,058명을 의대 신입생으로 뽑게 됐습니다. 늘어난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위주로 나눠 배정됩니다. 특히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대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산, 경남과 광주, 호남 지역 일부 의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 의대에선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20%에서 50%대 수준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늦어도 4월엔 학교마다 정원 배정을 마치고 대학들이 입시 요강을 변경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다시 각 대학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적정하게 배정을 할 거라고 이렇게. 교육당국은 또 정원이 40명 수준에 불과한 이른바 미니 의대 증원에 대해선 구체적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만들고 유통한 업체들에게는 법원이 엄하게 책임을 물었지만 국가의 책임을 물은 판결은 여태 없었는데요. 법원이 오늘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안전에 대한 충분한 심사 없이 제품이 팔리는 걸 장기간 방치했다는 겁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처음 나온 가습기 살균제는 판매가 중지된 2011년까지 1,000만 병 넘게 팔렸습니다. 제조업체들은 원료 화학 성분이 안전한지 검증도 없이 제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17년 동안 위험한 제품이 버젓이 유통돼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위험을 알지도 막지도 못했습니다. 덴마크산이라 광고한 제품 세퓨를 썼다가 아이를 잃거나 평생 폐질환을 앓게 된 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소송 10년 만에 항소심 법원이 국가가 두 가족 중 한 가족 3명에게 1,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을 뒤집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아예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가가 법적 의무자로서 배상을 해야 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재판부는 화학물질이 유해한지 충분히 심사하지 않은 채 유독물이 아니라는 고시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며 현저하게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는 위법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품 출시 당시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건 1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법령상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배상 범위도 비교적 좁게 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따라 구제 급여를 받았다면 그 액수를 빼고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면서 소송을 낸 두 가족 중 급여가 많이 지급된 한 가족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조의금을 줬다는 그 항목의 금액을 아버지 엄마의 위자료로 보고 아예 그냥 깎아버려서 기각을 시켰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300명이 국가와 제조 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특사입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지시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두 사람을 포함해 공교롭게 불과 일주일 전 판결이 확정된 공직자들이 많았는데 정부는 사면 대상과 사전 교감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이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한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가 지난 1일 돌연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2년이 나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일 상고 기한이 끝나도록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절을 앞두고 이들 두 사람을 포함해 980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형 확정 채 일주일도 안 돼 사면된 겁니다.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2년이 나온 기무사령부 김대열 지영관 전 참모장도 지난달 31일 상고를 취하했는데 역시 형 확정 일주일 만에 사면됐습니다. 사면 발표 브리핑 현장에선 형이 확정되자마자 사면된 공직자들은 사전 조율이 있었던 건지 질의가 이어졌고 법무부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일 뿐 사면을 약속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광복절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대해 사면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이번엔 촛불 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연루에 대해 다시 사면받았습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작년 3월 귀국해 계엄 문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핵심 관련자 1명이 사면된 겁니다. 이우현, 김승희, 심기준, 박기춘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7명. 노조 탄압으로 넉 달 전 유죄가 확정된 MBC 김장겸, 안광한 전 사장 등 언론인 4명. 최재현 SK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 등 45만여 명의 행정제재를 감면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정부가 징역 1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3.1절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직후 법무부는 구체적 설명 없이 일절 검토한 바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통상적인 가석방 추진 절차에 따라 해당 구치소 측이 최 씨가 포함된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이미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서울 동부구치소는 가석방 예비회의를 열었습니다. 약 2,000명의 수형자 가운데 3.1절 특별 가석방 심사에 오를 사람을 골라내는 절차였습니다. 구치소 측은 50여 명을 선발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교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MBC 취재진에게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최 씨가 고령에 지병이 있는 데다 별다른 무리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임을 감안했다고 전했습니다. 개별 수형자들에게 부여되는 이른바 처우 등급도 심사 대상자 선정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교정시설은 통상 수형자들을 형량과 죄질,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최 씨는 초범이고 교정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두 번째인 S2 등급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의 직후 구치소 측이 제출한 심사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은 법무부는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어제 법무부는 정부가 최 씨의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MBC 보도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다시 MBC에 보내온 입장문에서는 검토한 바 없고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부구치소의 예비회의 결과와 제출된 심사 대상자 명단의 접수 여부 등에 대한 MBC의 추가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입장문에서 최 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가석방은 교정기관장이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형자 본인이나 가족, 변호인은 가석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MBC는 어제 보도에서 최 씨가 가석방을 신청했다고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죠.
이후 주호민 씨가 개인 방송에서 심경을 밝히자 해당 교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박하고 나서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옷에 국화꽃을 든 교사들이 법원에 모였습니다.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이들은 몰래 한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의 꿈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다며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반면 주 씨는 선고 이후 개인 방송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푸라기 하나 잡는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처음부터 처벌을 원한 건 아니었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중재해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진짜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제도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만 양측 모두 이번 사건이 부모와 교사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학생과 부모, 교사 모두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의 피해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장애 학생은 공립학교가 4.2명, 사립학교가 4.5명으로 법에서 규정한 4명을 넘어섭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평균일 뿐 실제로는 교사 1명당 8에서 9명이나 급이 널려 있다는 게 교사들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수업 외 과도한 행정 업무와 관리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도 늘 지적돼 왔지만 개선은 더딘 상황입니다. 의사소통 방법이나 또 행동의 특성이 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을 위해서 별도의 지원 인력을 제공한다거나 행정 업무 부담을 좀 해소해 준다거나 부모나 특수교사 모두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공감을 넘어 이제는 특수교육 예산 확대 같은 현실적 해법이 뒤따라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